이번 시간에는 2022 대입면접 4강 전공 적합성을 공부합니다. 현재 수업 위치 확인하고요. 파트 3, 챕터 3 전공 적합성입니다. 공통문제 전공 적합성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고교 때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했던 것을 알아보고 장래 희망과 직무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다르며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계획, 경험과 준비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이미 뚜렷하게 대학교 전공을 모두 정했습니까? 완벽하게 컴퓨터 공학과로 이미 뚜렷하게 정했고 장래 희망까지 계획된 학생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 전공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과정이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고 비교과 영역의 모든 부분도 충실히 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전공의 길을 몇 가지로 열어뒀을 것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충실히 임하면서 신중하게 꿈을 결정하거나 대학교에 가서도 전공을 바꾸는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많을 테지만 대학 입시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고 하니 전공 적합성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전공 적합성 문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대학들은 고교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교 활동에서 전공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공부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문제가 면접에 나왔고 내가 갈피를 잘 못 잡았던 그 케이스라면 고교 생활부터 지원학과에 대해 노력을 게을리 했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으니 걱정보다는 고교 생활에 쏟은 열정으로 전공에서도 쏟을 것이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며 전공적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다 정도로 솔직하고 유연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물론 난 이 전공을 중학교 때부터 찍었다. 내 장래 희망과 200% 일치한다. 이 전공을 위해 고교 생활에 전공 관련 공부를 심도 있게 공부했고 비교과 활동도 더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학생은 있는 그대로 전공 적합성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문제의 범위를 정리하면 입학 전이란 고교 생활이고 전공 관련 계획을 묻는 문제로서 독서활동, 학교생활 각종 활동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후는 대학 생활이며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학업 계획을 묻는 문제로서 전공과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졸업 후는 장래희망, 꿈, 더 나아가 직무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서 전공 적합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탐색. 답변의 구조는 결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본론, 마지막 강조 또한 보완의 순서로 말하는 것은 기존의 공통 면접 문제에서 해왔던 방식과 모두 같습니다. 1번,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수학 전공과 관련하여 수학이 경제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해준 이광현 교수님의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수학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의 내용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학적 이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확률편 미분 방정식,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등 수학의 경제 이론에 적용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는 수학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알게 해주었고, 수리 경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읽은 책, 영화 등을 답변할 때는 줄거리를 말하지 않고 책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언급하면 됩니다. 다음, 학과 지원을 위해 비교과 영역에서 준비한 것을 말해보세요. 비교과 영역에서의 준비는 교과 시간에 배울 수 없는 경제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위해 동아리 활동과 독서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식 투자 게임, 환율 게임 등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학 스터디와 경제 관련 기사를 읽고 시사 토론을 통해 경제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 경제 상식은 물론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경제 현상 등을 간접 경험하고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시태그 경제학은 현장 경제신문 기자분들이 밤샘 작업을 하며 엮어주신 세상 속 경제 이야기여서 더욱 생생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와 독서 활동을 하며 경제적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조금은 생기다 보니 사회 경제 계열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과 영역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등인데 이러한 영역을 말할 때는 교과 시간에 배울 수 없는 활동을 하여서 학과나 계열에 근접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음은 진로 계획 문제입니다.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졸업 후 목표는 전공인 사회학과와 연계 전공인 법학과를 통해 저의 꿈인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째, 본과인 사회학과 입학 후 실증적인 사회 집단 연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계획이고, 둘째는 법학을 부전공으로 하여 기본 3법의 기초를 확실히 하며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독서와 스크랩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준비를 하여 졸업과 함께 로스쿨에 입학하여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강조 부분에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는데 강조 단계는 정말 강조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뻔한 답변이 또 나온다면 정말 식상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답변이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감성적인 면도 생각해서 창의적인 답변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힘겨움을 알고 진정으로 위로를 할 줄 아는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 문학 작품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목표 달성은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따뜻함이 필요한 일에 따뜻함을 넣는 방법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 현장이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따뜻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는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진로에 해당하는 분야에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있나요?
어떤 점을 담고 싶나요?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인 땡땡땡 변호사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은 변호사로서의 열정입니다. 3년 동안 300건 이상 소송을 맡아 이렇게 본론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에 강조에서는 본론에서 했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용기, 사명감이나 강한 의지를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과 본론에 나온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의 답변들은 책의 답변에서 단정한 답변들로 약간의 수정을 한 답변들이니 참고 바라고요. 오늘 전공 적합성, 면접의 개요, 그리고 문제와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통면접 마지막 시간, 학업 역량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